한국인 심리학 콘서트. 이 시간은 사연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고민도 듣고 또 해결책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내가 이런 상황에 처하면 나는 어떤 선택을 할까? 모두 함께 고민해보고 또 생각해 보도록 하죠. 오늘도 두 분 함께 나오셨습니다. 가정경영연구소의 강학중 소장님, 그리고 나오미 가정문화연구원의 김숙기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우리 사연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생각도 함께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사연 듣습니다. 저는 아들이 둘 있고 결혼한 지는 25년이 됐습니다. 남편은 맏아들이고 홀시어머니와 함께 산 지 17년째입니다. 맞벌이를 하다가 2년 전 명예퇴직을 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시어머니와 갈등이 심해졌습니다. 하루 종일 한 집에 있다 보니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17년 동안 한 집에 살면서 어머니는 우리 아이들을 돌봐주셨고 그 덕분에 직장 생활을 했던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17년 동안 항상 좋았던 건 아닙니다. 아이들 사춘기 때 아이들이 대들면 혼내기도 했는데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애들을 감싸고 노셨고 그래서 애들은 할머니를 믿고 더 버릇이 나빠진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이가 안 좋아진 건 퇴직을 한 이후였습니다. 저는 계속 직업을 갖고 싶어서 보험회사에 들어가서 영업직으로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는 보험 영업 같은 걸 왜 하냐면서 그게 다 주변 친인척한테 보험 들어달라며 부탁하며 다니게 되는 건데 주변에 민폐 끼치지 말고 그런 일 하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아니, 먼 며느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가정의 보탬이 되게끔 일을 해보겠다는데 그게 왜 잘못인가요? 아마도 어머니는 번듯한 직장에서 일하는 며느리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남편 명의로 돼 있는데 이 집을 공동 명의로 하자는 얘기가 나왔는데 어머니는 적극 반대를 하시는 겁니다. 이 집은 아들 명의로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얼마 전에는 어머니께서 통화 중인 줄 모르고 제가 거실에 있는 전화로 전화기를 걸려고 수화기를 들었는데 시어머니가 시누이에게 제 험담을 하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우연히 듣게 되었지만 짧은 통화라도 참 마음이 참담하더라고요. 나를 이렇게밖에 생각하지 않으시는구나. 차라리 안 듣고 모르는 게 나았는데 그날 이후에 어머니와는 눈을 마주치는 것도 싫어졌습니다. 저는 요즘 계속 체하고 이유도 모르게 자꾸 아픕니다. 효자인 남편은 분가하자고 하면 절대 반대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더 이상은 시어머니와 함께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점점 더 가슴속에 분노는 쌓이고 요즘은 어머니가 타박을 하면 저도 못 참고 확 내지르거나 반박을 하는데 그러면 또 어머니가 화가 나서 며칠씩 얘기를 안 하시고 집안 분위기가 이러니 남편도 요즘 집에 들어오는 게 겁난다고 하네요. 어머니는 당신의 집이 있으시지만 이제 팔순이라서 혼자 지내시기는 어려우실 듯합니다. 시누이야 자기 엄마한테 잘못할까봐 감시나 하지 모실 리는 없고 하지만 이렇게 살다가는 제가 병이 나겠는데 어떡하죠?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꺼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같이 함께 살고 있는, 시어머니와, 이제는 정말 한 집에서 같이 사는 것이 고통이고, 분가하고 싶다. 예, 지금까지 쌓인 사연들이 한두 개겠습니까? 그렇죠? 예. 참 지금 제일 어려운 게 적응 기간인 것 같아요. 이제 명예퇴직하고 막 거의 하루 종일 시어머니하고 같이 붙어 있으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게 시어머니 때문만은 아니고 계속 일을 해왔다가 이제 집에서 또 지내려고 하니까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데다가 결정적으로 시누이하고 자기 험담을 하는 전화를 였더라는 얘기죠. 예. 예. 이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시누이하고 시어머니하고 험담을 한 것이 처음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네. 그런데 사실 이게 직접 들으면 사실 이게 또 다르거든요. 그렇죠. 이제 네. 내가 없을 때마다 이런 얘기를 했었구나라고 하는 것이 상처죠. 그렇죠, 그렇죠. 네. 예.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저는 이 시어머니께서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그 직장도 반대하시고, 그다음에 더 결정적인 게 공동명의로 해야 되는 부분을 안 된다 절대. 네네. 아들 앞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가
저는 어떻게 보면 이번을 기점으로 해서 남편하고 좀 더 심도 있게 이야기를 정말 해야 되는 시점인 것 같아요. 네네. 네. 집 명의 그렇게 하는 거 안 된다 이런 얘기는 참 오랜만에 듣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한 80년대, 90년대까지는 뭐 이렇게 명의 갖고 얘기하는 적이 있었는데 요새는 다 공동 명의들 많이들 또 하지 않으시나요? 이제 뭐 80대신 어머님 세대니까 이해는 되죠. 근데 이제 공동 명의를 안 해준다는 이유하고 네. 왜 또 굳이 이 대목에서 공동 명의를 하고 싶은지 그 이유는 부분도 뭔지 그것도 좀 들여다봐야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요. 네네. 어머님께서는 적극 반대를 하셨지만 남편이 어떤 반응이었을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그거 이제 궁금하네. 굉장히 중요한데 네네. 이 아내분이 왜 상처받냐면 아들이 효자 남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럼 어머님의 의견이 많이 반영된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어머님의 이런 한마디 한마디가 더 크게 들리는 거죠. 그렇죠. 예. 자, 이 사연에 대해서 시민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떤지 김미영 리포터가 한번 다녀왔습니다. 옛날에는 자식들이 부모를 모시는 걸 천직으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들은 뭐 핵가족 시대라 해갖고 그거를 조금 이렇게 등한시하는데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는 거 아니에요. 분가 쪽으로는 저도 노인네를 모시고 살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도 분가 쪽이 아니라 부모는 평생 한 분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도 좀 같이 모시고 살고 또 서로들 이해하면서 사는 게 옳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거든요. 고부간의 갈등은 아니십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용심이 있어가지고 그 시어머니가 이해를 해줘야지 며느리가 암만 말 잘한다 해도 같은 여자지만은 이해를 못한다고 봐요. 이 사람이 포용력을 가지고 풀어줘야지 며느리가 가서 암만 이야기를 잘해도 시어머니 용심은 그건 방법이 없어요. 남편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제 생각하는 게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이제 결혼하고 25년 살았기 때문에 연로하시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떠나기는 쉽지 않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시어머니도 같은 여자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그래도 몸이 조금이나마 건강할 때 단 뭐 6개월이든 1년이라도 잠깐은 너희끼리 시간을 보내라. 하지만 내 몸이 연로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너희하고 같이 같이 살아야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양해를 해주지 않는 이상은 아무리 며느리 입장에서 얘기를 하면 주변에서도 저 며느리 나쁜 며느리 여태껏 모셔놓고 못했다. 잘해놓고 한 가지로 다 못하는 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남편이 중간에서 남편이 말을 하는 게 낫지 며느리 입장에서 말을 하면 그거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분가해주고 그 시어머니가 조금의 자주성, 독립성을 가지고 뭔가 노력을 하고 어떤 그 노인정이라든지 뭐 동호회라든지 이런 데 가시가 시간을 보내고 어떤 그런 식으로 하면서 생활하는 게 맞지. 지금 그렇게 살면은 부부간에 젊은 사람들이 부부간에 어떤 그 검실이 안 나빠지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지금 이 사연에 대한 다양한 어떤 연령대 분들의 입장을, 의견들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시대가 참 대한민국이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맨 처음에 나왔던 분의 사연처럼 당연히 부모님을 모시고 그 모시는 것을 커다란 어떤 사명으로 생각하고 살았던 시대가 있었다. 예. 그런가 하면은 요새는 또 같이 사는 중년 부부와 가정과 거기에 함께하고 살고 계신 어머님, 아버님 보는 것도 또 흔치 않은 것 같고요. 예. 세상하고 사회가 변하면서 사람들의 가치관이 엄청나게 바뀌었어요. 맞아요. 가족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아버지가 생각하는 가족, 어머니가 생각하는 가족, 자녀가 생각하는 가족이 전혀 다르고요. 효도가 그럼 뭐냐? 부모님을 모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도 세대차 달라요. 또 가족마다 또 다르고요. 네네. 그래서 이게 참 쉽지가 않은데 뭔가 이제 한 가지를 고집하지 말고 저는 이 대목에서 전선을 시어머니하고 갖고 가시지 말고요. 남편하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맞아요. 아무리 네. 오랜 얘기를 하더라도 정서상으로는 예를 들어서 정말 시어머니한테 정말 그 사정이 어땠는지는 모르지만 네. 확 내지른다든지 네. 맞선다든지 하는 건 누가 들어도 며느리가 상당히 좀 심리적으로 좀 불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전선을 남편하고 일단
얘기를 먼저 정리하실 것, 그 얘기를 좀 먼저 드리고 싶네요. 네. 김숙희 원장님도 아까 남편하고, 네. 예, 요 부분을 좀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 아까 지금 명의 얘기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혹은 지금 어머니하고 이 며느리하고의 갈등의 관계에 있어서 이 남편분의 역할은, 무엇이고 어떻게 하고 계신지 이것도 궁금하고요. 우선 남편이 이 대목에서 해야 될 건 뭐냐면 아내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거. 네네. 마음으로 깊이 있게 아내의 고충에 대해서 관심 있게 이야기를 우선 좀 들어주고 아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고 분노하는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남편은 알고 있어야 되죠. 꼭 그것이 분가를 하네 안 하네 네. 뭐 이런 거를 해결해 줄 필요는 없다고 봐요. 해결도 불가능할 것 같고요. 그거 이전에 네. 아내의 마음을 다독이는 것까지 하셔야 돼요. 내 아내가 이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구나. 당신이 정말 많이 그런 이야기 듣고 많이 속상했겠네. 네. 이것까지는 해줘야지 남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것이 되면 조금 평정심을 찾을 수 있어요. 네. 뭐 여성이든 남성이든 저는 다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내가 굉장히 불리한 입장에 있고 분노감이 치밀고 배신감이 부들부들 정말 떨 정도로 있을 때 네. 나하고 같이 사는 배우자가 내 심정을 조금 읽어준다라고 하면 쑥 내려갈 수 있어요. 이 감정들이요. 네네. 그리고 조금 더 현실적으로 이제 생각해 보면서 대화가 그때부터 가능하죠. 네. 그래서 그거를 좀 해줘야 되는 거라고 봐요. 지금 시점이. 그래서 또 이제 그 남자의 역할이 중간에서 참 힘들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아내의 마음도 좀 읽어줘야 될 부분이 있고 또 그리고 또 어머니의 또 입장 또 효자로서 어머니의 마음을 또 읽어드리고 다독여야 될 입장 이제 이런 것들이 동시에 이제 이분의 숙제로 남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지금 사연을 들으면서도 야, 27년 동안 같이 살면서 아이 다 봐주고 살림 다 해주신 어머니는 또 어떨까? 이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네. 그동안 어머님이 해주셨던 공에 대해서는 사람이 조금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서운한 것만 탁탁 꽂히거든요. 네. 지금 제일 꽂히는 거는 신호하고 험담한 거. 돌아보면 우리도 남 험담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욕도 많이 예, 하고. 예. 근데 그걸 유독 내기로 직접 들었으니까 그때 이제 기분 그걸 나빠. 지울 수가 없어요. 그건 없었던 일이 될 수는 없는데 네네. 그 일이 계속 나한테 영향을 더 이상 못 미치도록 하는 건 내 몫이죠. 사연 보내주신 건 이 지금 부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남편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고 네. 자꾸 눈물이 나고 아프고 체하고 네네. 그건 신체화 증상이라고 그러는데 네네. 병원에 가보면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근데 네. 나는 아파. 그러니까 이제 지금 문제인데 무조건 남편은 분가를 반대할 거라고 신우는 절대 안 모시고 간섭이나 할 거라고 그렇게 못을 박질 말고 네. 일단 남편한테 자기의 심정 처지를 얘기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해결책으로 들어가면 세 가지입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분가인지 예? 공동명의로 하는 건지 아니면 보험 영업하는 건지 내가 원하는 것이 뭔지를 정확하게 짚으셔야 돼요. 네. 근데 지금 단계에서 전략적으로 분가나 공동명의는 조금 뒤에 꺼내시길 바랍니다. 일단은 누구와도 한 지붕 밑에서 계속 살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럼요. 계속 일을 해왔던 사람이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까 시어머니 때문만이 아니고 내가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계속 일을 할 거냐 말 거냐는 어떤 의미로 보면 내 결정권이죠. 네, 내 그러니까 그것부터 결정권이죠. 일단 하셨으면 네. 좋겠어요. 그리고 순차적으로 공동명의를 왜 이렇게 지금 고집하실 이유가 다른 데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것도 조금 좀 뒤로 미루시고 분가도 당장 바로 실행에 옮기기는 조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것도 조금 시간을 좀 가지시고 좀 시간을 좀 버시고요. 예. 내가 원하는 것이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일단은 나도 좀 마음의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예. 네, 정리가 만약에 안 되면 상대방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왜냐하면 어머니 때문에 내가 직업을 못 가졌다. 어머니 때문에 공동명의 못했다. 네. 이제 이러기 때문에 원망이 더 커지는 거거든요. 맞아요. 분노감이. 네.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어머님은 하나의 그냥 의견을 준 것뿐이고 네. 그리고 그 의견이 절대적이지가 않아요. 이 부부에.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것들을 좀 알면 상처를 좀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독 어떤 사람은 상처를 많이 받는 사람이 있고요. 맞아요. 또 어떤 예. 사람은 상처를 덜 받는 사람이 있는데 상처를 더 많이 받는 사람들의 유형은
그 상대방한테 칼자루를 전부 다 쥐고 준 다음에 네. 내가 이렇게 칼에 찔렸다. 이거에 대한 얘기만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주체적인 게 나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조금 더 가지고 갈 필요가 있어요. 아까 사연 중에서 저는 이제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귀에 남는 이야기가 지금 하다가 이제 보험을 하려고 하니까 반대를 하신다. 그러면서 나온 얘기가 버젓한 직장을 가지고 있는 며느리를 원하셨던 것 같다.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시어머니가 어떤 식으로 이거를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무척 관심이 많으세요. 신경을 쓰고 계세요. 그러니까 반드시 뭐 시어머님한테 불손하게 대하거나 공격적일 필요가 뭐 있어요. 그러면서도 내가 원응서를 취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모든 잘못을 상대방한테 덮으시면 난 너무너무 편해요. 죄책감을 느낄 필요도 없고. 근데 그렇게 가면 문제 해결은 전혀 안 되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전 처음에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일단 정립한 다음에 보험 영업을 하든지 따로 일을 하면서 네. 시어머니 여보가 함께하는 시간을 좀 줄이실 것. 예. 아. 그리고 분가 얘기, 공동명의 얘기는 남편하고 훨씬 더 자주 깊이 계속 얘기하세요. 네. 그래서 그것을 얻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야 분가를 생각할 만큼 우리 아내가 정말 이렇게 힘들구나. 신우도 그걸 좀 알 필요가 있고요. 네. 왜 신우는 안 모실 거라고 딱 미리 선을 긋죠? 신우가 모실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시어머님이 따로 집은 갖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네, 네. 그것을 꼭 쟁취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뭐 때문에 힘든지 고통스러운지를 서로 알아야 되니까요. 네. 20년 가까이를 지금 네. 같이 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어떤 변화를 한 것도 어색하고 힘들고 서로 조율을 해야 될 부분들이 생겨다 보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지금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네. 예. 저는 여기에서 그냥 막연하게 원망스럽다, 속상하다 이게 아니고요. 구체적으로 리스트를 좀 뽑아가지고 남편이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신우가 예를 들면 신우한테도 고모모 요렇게 좀 해주세요라고 하는 거를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좀 해줘서 네. 본인이 할 수 있는 범위를 조금 축소시키면서 그다음에 뭐 갖고 싶은 직장은 또 열심히 또 일하시면 되는 거고. 네. 그래서 그냥 막연한 게 아니고 좀 구체화시키면 훨씬 더 문제가 네. 좀 간편해지고 그리고 우리가 막연하다라는 거는요. 엄청난 게 뭔가 불안감의 요인들이 있는데 네네. 그걸 뭔가 이렇게 리스트를 적어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잖아요. 네. 생각보다 가벼워진다라는 걸 느껴요. 그래서 그거를 좀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본인도 평생 하시던 일을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있고 또 시어머니도 평생 집에서 혼자서 살림하시다가 이제 며느리가 집에 같이 있고 뭔가를 같이 맞추고 조율해야 되는 것이 다 사실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리스트를 만들어서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딴 사람들한테 부탁해야 될 것은 또 어떤 일들이 있는지까지 함께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사연을 통해서 이 시대 한국인들의 고민을 나누는 시간이죠. 한국인 심리학 콘서트 가정경영연구소의 강학정 소장님 그리고 나우미 가정문화연구원의 김숙기 원장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